오늘도 사연 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목이 메이는 고민이나 소갈이가 숨어 있기 마련이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다 지치고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누군가가 가까이에 있다면 의외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해요. 이 방송은 바로 그 나눔의 힘을 믿고 마음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고자 마련된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며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언젠가는 내 이야기도 꺼내놓을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해요. 경주는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의 이름은 태호. 이제 막 30을 넘긴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들어 태호의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어두워졌다는 점이 부모인 경준과 아내 은숙에게는 큰 걱정거리였다. 원래 결혼 준비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에 둘은 예비 신랑이라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부담을 안고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넘기려 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태호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모습이 눈에 띄자 이것이 단순히 예민해진 걸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은숙이 태호 방을 정리하다 발견한 베개 위에 머리카락 뭉치는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경준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부인 은숙이 태호가 머리를 감으면 한가득씩 빠지는 것 같더라. 혹시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닐까라며 염려 어린 말을 꺼냈을 때 경준은 그냥 결혼 전에 스트레스 좀 받는 거겠지. 남자라면 한 번쯤 그런 때가 있잖아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호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졌고 애써 웃으려 해도 입가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밥맛도 잃은 듯 식탁 앞에 앉아서도 젓가락질만 반복하다 말끔히 먹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기 일쑤였다. 태호가 원래 걱정을 혼자 안고 사귀는 성격이긴 했다. 학창 시절에도 혼자 앓다 병을 키운 적이 있어. 그때 은숙이 한번 크게 놀란 뒤로는 무슨 일이든 엄마나 아빠한테 털어놔야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성인이 된 후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독립심이 강해졌고 직장 문제가 생겨도 웬만하면 아무 말 없이 스스로 해결해버리는 편이었다. 이번 결혼 준비 역시 양가 어른들이 개입하기보다는 태호와 예비 신부 은영이 서로 알아서 잘 해낼 거라 믿었기에 경준과 은숙은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다만 은숙이 몇 차례 혹시 어려운 점 있으면 부모도 좀 도울게라고 넌지시 물었을 땐 태호가 아뇨.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라는 반응만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다. 태호의 예비 신부가 누군지,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 분명 둘은 서로 믿고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문제는 결혼을 앞두고 불거진 여러 현실적 고민들이었다. 예식장과 스튜디오 촬영, 신혼여행 계획부터 시작해서 예단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태호가 다니는 회사의 휴가 일정도 죄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은 역시 비용 문제였다. 경준과 은숙이 어느 정도 결혼 자금을 보태주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미 예식장을 알아보며 들어가는 돈이 상당했고 아파트 전세 대출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예비 신부 은영의 부모도 결혼은 한 번뿐이니 좀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는 의견을 드러낸 탓에 남자 쪽이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경주는 한편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원래 다들 힘든가 보지라며 새삼 시대가 달라졌음을 실감했지만 태호는 그냥 네, 괜찮아요. 알아서 할게요 라고만 말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었다. 은숙은 요 며칠 새 태호의 눈두덩이 퀭해진 것을 보며 이대로 두면 결혼도 제대로 치르기 전에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고 노심초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태호 방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 속 가득 쌓인 머리카락 뭉치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가뜩이나 숱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더니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탈모 증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은숙은 그날 저녁 경준과 마주 앉아 아들의 상태를 깊이 상의했다. 자기는 너무 걱정 말라 하지만 나는 이거 결혼 스트레스 이상으로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차근차근 빠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
경준도 그 말을 듣고는 하긴 나도 요즘 태호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칙칙해. 밥 먹으면서도 한숨만 쉬고 예비 신부 쪽이랑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라고 답했다. 은숙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꺼내서 태호 마음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라며 진지하게 말했다. 경주는 고민 끝에 그래. 내일 아침 출근 전이라도 한번 붙잡고 이야기해보자. 그냥 결혼 준비가 힘든 건지, 회사 일이 얽힌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알아봐야지라고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태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자마자 경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태호야, 요즘 머리카락 많이 빠진다는데 혹시 몸에 이상 생긴 거 아니냐? 너 예비 신부랑은 별 문제 없는 거지 하고 넌지시 물었다. 태호는 화들짝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아니에요. 그냥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몰려서 잠을 좀 못 잔 탓이에요라고 짧게 답했다. 은숙도 거들었다. 결혼 준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면 엄마가 좀 도울 수도 있잖니. 다 말해봐.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게. 그러나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정말 별일 없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들 결혼 앞두면 예민해지는 거잖아요라고만 말하고 다 먹지도 않은 밥그릇을 치운 뒤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다. 남은 건 경준과 은숙의 찜찜한 표정뿐이었다. 그나마 태호는 출근길에 예비 신부 은영과 통화를 하면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은영이 오빠, 요즘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걱정하시더라. 근데 우리 결혼 준비는 대체로 순조로운 거 아니야? 혹시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아냐. 그냥 회사가 좀 바쁠 뿐이야. 걱정할 거 없어라며 얼버무렸다. 예비 신부 입장에선 그럼 다행이긴 하지만 뭔가 불안해서 그래라는 말을 더 이어가고 싶었으나 태호가 이미 회사 건물 앞이라며 전화를 급히 끊어버리니 이렇다 할 말이 없었다. 직장에서도 태호는 예전 같지 않았다. 주변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상사의 질문에도 단답으로 반응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 야근이 잦아졌고 그럴수록 결혼식 준비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며 자연스럽게 몸이 축나게 되었다.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 한 웅큼이 빠져 있는 걸 확인하면 숨이 턱 막혀왔다. 심지어 상사가 요즘 간단한 실수가 잦아진 것 같다. 결혼 앞둔 사람 배려 못해줘서 미안하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정신 잘 차리라는 식으로 말할 때 태호는 그야말로 혼자 울고 싶을 만큼 서러워졌다. 저녁 늦게 퇴근해 집으로 들어오면 거실에서 은숙이 조용히 TV를 켜놓고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태호야, 밥은 먹고 왔니?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래? 라고 하면 태호는 회사에서 야근하고 바로 왔어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다. 그런 태호를 보며 은숙과 경주는 서로 눈치만 주고받을 뿐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난감했다. 가뜩이나 머리까지 빠지는 마당에 결혼 준비가 잘 되어 가느냐,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이냐 같은 이야기를 하면 태호를 더 옥죄는 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러웠다. 사실 태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된 것은 양가 부모의 기대나 회사 업무만이 아니었다. 예비 신부 은영의 부모 역시 결혼은 인생에 한 번이니 잘 치르자고 하면서 스몰 웨딩보다는 성대하고 확실한 예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보였던 것이다. 웨딩 드레스와 스튜디오 촬영, 예물과 예단의 규모 등에서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지라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태호 부모 입장에선 그래도 과한 건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문제는 태호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은영 쪽 가족과 자기 부모를 중재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 다 편하게 지내온 사이지만 막상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신부 쪽 집안에 신뢰가 될 만한 건 없을까? 우리 부모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는 신경전이 생겨났다. 결국 태호는 이 부담을 온전히 자신이 짊어지고 내가 잘 해결해야 하는데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압박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결혼 비용도 맞춰야 했고 회사에서 결혼휴가를 제대로 쓰려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끝내야만 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곧장 상사의 눈밖에 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 모든 스트레스가 모여 결국 탈모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어느 늦은 밤
태호는 퇴근하며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래도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DJ의 멘트가 흘러나왔으나 태호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도 난 대화를 한들 뭐가 달라질까라는 회의감만 들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이러다가 아예 망가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치솟으면서도 겉으론 여전히 괜찮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태호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직장과 결혼 준비를 병행한 지 몇 주가 흘렀다.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돌았고 상사는 태호에게 결혼 앞둔 건 알지만 프로젝트 일정은 더 앞당길 수 없겠냐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 결혼 준비가 급한 와중에도 태호는 야근을 피해갈 수 없었다. 어느 날은 상사가 미안하긴 한데 인력 줄어들면 남은 사람들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냐. 너도 고칙을 올리니 마음 단단히 먹어라며 묘한 압박감을 주었다. 결혼식 예식장 예약이 완전히 확정된 후 태호는 웨딩 촬영이며 예물, 예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해야 했다. 그런데 예비 신부 은영 쪽 부모님이 우리 쪽에선 이만큼 준비했으니 신랑 쪽에선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연락해왔다. 은영도 오빠, 우리 집에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진 않을 거야. 결혼하면 어른들 체면도 걸린 거라서 너무 간소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오빠도 알지? 라고 말했다. 태호는 사실 크게 비용을 아끼자는 마음까진 아니었으나 예식이 성대해질수록 신랑 쪽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더 커진다는 계산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내가 직장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탈모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베개 위에는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면 손가락 사이에 엉킨 잔해가 남았다. 태호는 차마 병원 갈 용기도 나지 않았다. 스트레스성 탈모다라는 진단이라도 나오면 현실이 더 확실해지는 듯해 두려웠다. 부모나 은영에게 솔직히 알리면 되지 않냐고 주변에서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태호는 한사코 이 정도는 나 혼자 이겨내야 한다. 내가 결혼도 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지는 않다고 자존심을 세웠다. 어느 주말 오전 은영이 드레스샵을 방문해야 한다며 태호에게 시간을 비워달라고 했다. 토요일 아침에 같이 가서 드레스 피팅도 보고 웨딩 촬영 관련해서 업체와 상의해야 했는데 전날 야근으로 인해 태호가 지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 다급하게 은영에게 전화해 미안, 곧 갈게라고 했지만 이미 2시간 이상 늦어버렸다. 드레스샵 직원들은 예정된 스케줄 때문에 화를 참지는 않았어도 적잖이 곤란해했고 은영도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오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라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태호는 헐레벌떡 달려와 땀범벅이 된 모습으로 사과했지만 은영도 결혼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나도 집에서 엄마 아빠 설득하느라 힘들다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은영 부모가 근처에 계시다며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왔다. 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은영의 아버지는 자네가 결혼 앞두고 바쁜 건 알지만 웨딩 관련 준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네. 우리 쪽에서도 대충 할 생각은 없지만 예식이 가까워질수록 신랑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건넸다. 정중한 말투이긴 했으나 태우 입장에서는 왜 날 무능한 사람처럼 보는 거지? 라는 자격지심이 올라왔다. 하지만 차마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저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갑자기 몰려서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 와중에 은영은 태호를 두둔하고 싶었지만 부모 입장도 이해됐기에 무어라 뚜렷한 말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태호의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권고사직 소문이 파다했고 결혼 준비는 빡빡한 스케줄로 치닫고 있었다. 부모가 배경이 되어주긴 해도 태호는 남자로서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니 갈수록 혼자서 짐을 더 지고 누군가에게 속내를 꺼내 보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이에서 소통이 사라진다는 점이었다. 은영도 경준과 은숙도 모두 태호의 걱정을 알고 있지만 막상 정말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면 태호는 별거 아니다. 다 괜찮다라고만 대답했다.
그 벽은 서서히 가족들과 예비 신부까지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경준과 은숙은 결혼 자금을 어디까지 보태줘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가 가진 현금이 많지는 않으니 집 한 채 담보로 대출을 내야 하나. 그래야 얘가 빚을 덜 질 텐데라는 이야기를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가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다며 강하게 거절할 것이 뻔했기에 선뜻 꺼내지도 못했다. 은숙은 가뜩이나 머리카락까지 빠지는 애한테 더 부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다. 경준도 태호가 요즘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히니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라며 속만 태웠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은숙이 용기를 내서 태호 방으로 들어갔다. 태호야, 엄마가 내 방까지 찾아와서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우리 아빠랑 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면 안 되겠니? 예식장 스케줄도 그렇고 신혼집 문제도 그렇고 혹시 너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도울게. 자꾸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만 하면 우린 내가 더 힘들까봐 두려워. 태호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 피곤한 표정으로 알았어요. 주말에 말씀드릴게요라고만 짧게 말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은숙은 더 말을 붙이려 했지만 아들의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차마 끼어들지 못했다. 주말이 찾아오자 태호는 정말 간신히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은숙이 이번에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경준도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태호 속마음을 알아야 한다며 태호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날 아침 은숙이 조심스럽게 무슨 문제든 괜찮으니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좋겠어라고 서두를 뗐지만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냥 결혼 비용이며 회사 일이며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아서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라는 애매한 말만 했다. 경준이 답답해 애야. 너 요새 머리카락 빠지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어. 단순히 스트레스 정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태호는 표정을 굳히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결혼하면 나아지겠죠라고 선을 그었다. 은숙이 너 혹시 예비 신부 쪽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라도 있어? 내단이나 예물 문제에서 부담되는 게 있다든지 라고 물었을 땐 태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다들 결혼 앞두면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라고만 말했다. 부모 입장에선 벽에 막힌 기분이었다. 태호가 끝내 진짜 속마음을 잘 꺼내주지 않으니 은숙도 더 물으면 아들이 질려버릴까 봐 망설였고 경주는 아들과 대면한 자리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결국 그날 대화도 반쪽짜리로 끝났다. 태호는 다시 방에 들어가 버렸고 남은 부부는 저러다 진짜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초조함을 떨쳐내지 못했다. 한편 은영은 태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며 오빠, 우리 결혼 준비 어느 정도로 예산 맞춰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이러다 날짜 다가오면 완전히 정신 없어질 텐데라고 조율을 시도했다. 태호는 알겠어. 조만간 일정 잡아서 같이 정리하자. 회사 프로젝트가 이제 곧 끝날 거니까 그 뒤에 집중적으로 하자라고 응대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불가능했다. 상사는 매번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고 인력 감축이 확정되면 태호가 업무를 더 떠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정신없는 상태가 계속되자 은영도 점차 불안감을 느꼈다. 결혼 날짜는 이미 공표되어 있고 양가 친척들에게 청첩장도 슬슬 돌려야 한다. 웨딩 촬영 일정은 미뤄질 수 없는 데다 예비 시부모의 지원이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도 명확히 얘기가 안 되었다. 은영 쪽 부모는 신랑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좀 더 확실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은영을 통해 태호의 의사를 재차 물어보고 있었다. 그러나 태호는 부모님께서 알아서 조금은 도와주실 거야. 나도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받아서 마련할 생각이야라는 식으로만 답하니 은영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준비가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커졌다. 결혼을 2달 정도 남겨둔 어느 날 태호는 밤새 야근하고 새벽에 돌아와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베개 옆에 머리카락이 수북히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정수리 부근을 만져보니 확연히 빈 느낌이 들어 식은땀까지 났다.
이러다 정말 결혼식 때 대머리 되는 건가? 은영이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자존심이 큰 태호로서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부모에게조차 이거 큰일이다. 나 탈모인가 봐라고 솔직히 털어놓기는 부끄러웠다. 회사 동료들 눈에 티가 날까봐 모자를 자주 쓰게 되었고, 예비 신부를 만날 때도 어두운 표정으로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은영이 오빠, 왜 모자를 써? 요즘 유난히 머리를 숨기려고 하네라고 묻자. 태호는 그냥 머리 자르러 갈 시간이 없어서 지저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며 문제를 외면하려고 했지만 이미 태호의 눈빛은 잦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은영이 한 번은 태호를 세게 붙잡고 내가 봐도 요즘 너 머리숱이 많이 줄었어. 혹시 병원 갈 생각 없어? 결혼식 날 스트레스 더 받으면 어떡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태호는 애써 웃으며 됐어. 그냥 직장 스트레스일 뿐이고 결혼만 잘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히 돈 들여 병원 다니기 싫어라고 거부했다. 은영은 심상치 않은 태호의 태도에 답답함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지만 굳이 더 몰아붙이진 않았다. 사실 은영도 생각이 복잡했다. 곧 결혼할 사람을 남의 집안에 험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태호가 닫아놓은 마음을 강제로 열 수도 없으니 혼자 고민이 깊어지는 중이었다. 부모가 자꾸 신랑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너만 고생하게 될 거다. 이런 식이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굴러가겠냐고 하면 은영은 태호도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렇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둘러대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어버렸다. 이 시점부터 양가 부모는 태호와 은영의 결혼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경주는 은숙에게 만약 태호가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어쩌지? 결혼 자금도 빠듯한데 걔가 잠적이라도 해버리면 하는 극단적 상상을 내비쳤고 은숙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탈모가 심해지는 거 보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몰려있는 건 확실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은영의 아버지 역시 딸에게 우리 사위 될 사람이 반듯한 친구인 줄 알지만 결혼 전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건 아닌가 몰라라고 털어놨다. 은영도 애매하게 웃으며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오빠도 곧 마음을 열 거예요라고 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렇게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다. 태호의 상태는 스트레스로 머리가 좀 빠진다는 단계를 넘어 거의 눈에 띄게 빈틈이 보이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었다. 태호는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져나가는 현실 앞에서 이제 더는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막다른 위기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곧장 병원을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다. 차라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몰래 버리는 쪽이 편했다. 아침마다 혼자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그쳤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결혼 하나 못 감당할 정도로 내 정신력이 형편없나? 태우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정작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건 누군가에게 의지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결혼식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변의 기대가 커질수록 태호의 내면엔 일종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분노라고 해도 겉으로 폭발적인 화를 낸다기보다는 누가 봐도 예민하고 까칠해진 모습으로 드러났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직장 동료의 농담에도 말선 반응을 보였고 집에서 은숙이나 경준이 태호야.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저녁 같이 먹으면 어떠니? 라고 권유하면 회사에서 야근하라는데 내가 어쩌겠어요?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곤 했다. 한편 예비 신부 은영과의 만남에서도 태호는 점차 말수를 줄였다. 예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면 그거야 너희 집에서 이미 결정한 거잖아. 알아서 정하면 어때? 굳이 나한테 물어봐야 해? 하는 식의 무신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은영은 그런 태호를 보며 마음이 상했다. 우리 결혼이잖아. 서로 의논하는 게 당연한데 왜 저렇게 귀찮다는 식으로 구는 걸까? 이런 의문이 커지며 은영도 나는 뭘 어떻게 해줘야 오빠가 좀 나아질까라고 고민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알고도 도와줄 수 없으니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결국 소규모 다툼이 벌어졌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을 만한 일이었다. 은영이 주말에 예단 보내야 하는데 너희 부모님은 어떠신지 물어봤어? 라고 묻자 태호가 한숨을 내쉬며 그런 건 알아서 부모님이랑 얘기하면 되지. 왜 날 끼고 도느냐고 쏘아붙였다. 은영이 서운함을 느끼고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이런 사소한 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난 뭐가 돼. 그냥 혼자 결혼하나라고 대받으니 태우는 순간 욱한 표정으로 진짜 피곤하다. 회사에서는 맨날 프로젝트 압박, 집에서는 돈 문제, 너희 집도 이거저거 요구. 대체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돼? 라고 말했다. 은영도 오빠만 힘들어. 나도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해야 하고 회사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오빠는 왜 자꾸 혼자서만 괴로운 척해?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둘 다 평소에는 차분한 성격이라 이렇게 감정이 거칠 게 오간 적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미 태호의 마음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억울하다는 식의 생각이 들었다. 은영도 왜 오빠는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결혼 준비는 우리 둘 다의 문제인데 하고 서운함이 커졌다. 결국 그날은 서로 기분 나쁜 말만 주고받은 채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은영이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라고 후회하면서도 그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다. 밤늦게 은숙이 다가와 태호야. 늦었지만 밥이라도 좀 먹어라. 많이 지쳤지?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 태호는 곤두선 신경을 억누르며 괜찮아요. 저 그냥 좀 쉴래요라고만 했다. 은숙이 어디 아프거나 몸이 더 안 좋은 건 아니지? 라고 묻자 태호는 도리질치며 아프긴 뭐가 아파요. 그만 좀 물어보세요. 라는 쌀쌀맞은 반응을 보였다. 은숙은 서운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그렇게 가족에게조차 소리를 지르고는 싶지 않았지만 태호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피로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결혼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되는 순간 태호는 스스로가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머리카락은 어제보다 더 빠져있는 것 같았고 이러다 정말 결혼식 당일에 처참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갈수록 짙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나 은영에게 사실은 이게 너무 괴롭다고 털어놓는 일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자격지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초라해질까 두려워 숨기고 숨길수록 한계를 넘은 감정이 삐뚤어진 형태로 밖으로 표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회사에서는 갑자기 프로젝트 마감일이 앞당겨졌고 상사는 이번에 잘 마무리하면 인력 감축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은근히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태호는 결혼 준비를 챙길 시간도 없는데 회사에서까지 시달려야 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갔다. 주말까지 일해야 한다는 소식에 예비 신부 은영과 드레스 리허설을 잡으려던 스케줄이 또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은영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오빠, 이러다 정말 예식장 스케줄 맞추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태호는 점점 지쳐서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어쩔 수 없잖아. 회사서 나보고 하라는데 나 안 하면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냐는 식의 답변만 나왔다. 은영은 한층 더 답답해졌다. 그럼 우리 결혼은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오빠가 주말에 일해야 한다면 내가 하긴 하겠지만 나도 내 부모님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랑이 이렇게 소극적이면 결국 나는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라고 토로했다. 태호는 그 말에 내가 회사도 포기하고 결혼 준비에만 전념하란 소리야. 그러다가 진짜 회사에서 잘리면 대출이고 뭐고 다 물거품 될 텐데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명확한 해답 없이 대화를 마무리했고 그 뒤로 몇 시간 동안 연락 없이 냉랭한 기운이 흘렀다.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서로 꺼내는 말들은 상처로 다가오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 태우에게 작은 변곡점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혼자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동료 중 한 명이 남아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 동료가 태호야. 너 요즘 엄청 힘들어 보이더라.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갈래? 라며 가볍게 손짓했다. 태호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어쩐지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생겼다. 누군가한테 털어놓으면 좀 나아질까? 물론 회사 동료에게 개인사 얘기를 전부 할 수는 없었지만 일이 너무 몰려서 힘들다는 정도는 털어놓고 싶었다. 결국 둘은 근처 스무넷시 국밥집에 들어갔다. 너 요새 결혼 준비한다면서? 회사도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많이 버거울 거야. 동료가 건네는 말에 태호는 괜히 숨이 막히듯 웃으며 결혼이란 게 이런 건지 몰랐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집에서도 예비 신부 쪽에서도 날 너무 기대하는 것 같고 라며 몇 마디를 건넸다. 동료는 나야 미혼이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다들 결혼 전에는 그런다더라. 그래도 혼자 껴앉지 말고 부모님이나 신부랑 좀 상의해보지 그래? 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태호는 국밥에 수저를 담그며 멍하니 생각했다. 이렇게 밖에서 밥 한 끼 하면서도 회사 동료가 내 상태를 알아차릴 정도면 난 이미 얼굴에 도와줘라고 쓰여 있는 걸까? 새삼스레 부끄러워졌지만 그 부끄러움 속엔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는 기분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은숙이 잠자다 깬 얼굴로 태호야. 늦었네. 밥은 먹고 왔어? 라고 묻자 태호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는 듯했다. 네. 먹고 왔어요. 피곤해서 씻고 잘게요. 라는 딱딱한 반응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차라리 엄마한테도 조금은 털어놓아 볼까 싶은 순간이 없진 않았지만 태호는 한편으로 부모가 또 지나치게 걱정하면 괜히 더 무거워진다라는 생각에 가로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에 서 있는데 은숙이 애써 태연이 태호야. 너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진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예약 잡아줄 수도 있는데라고 말을 건넸다. 태호는 그제야 울컥한 듯 어휴, 제발 좀 놔두세요. 무슨 병원이야. 왜 그렇게 호들갑이세요? 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때 경준도 나오다가 뭐야. 아침부터 엄마한테 그게 무슨 태도냐 라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태호는 붉어진 얼굴로 아버지는 결혼할 때 아무 걱정도 없었나 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자꾸 옛날 얘기 가져오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라며 소리쳤다. 순간 집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주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굳어졌고 은숙은 당황해서 눈물까지 글썽였다. 태호는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나머지 가족은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했다. 이는 태호가 내면 깊숙이 감춘 불안과 무력감이 결국 분노의 형태로 터져 나온 사건이었다. 은숙은 경준에게 우리 태호가 정말 한계인가 보다. 저렇게까지 소리 지르는 아이가 아닌데. 게다가 예비 신부 쪽도 태호 상태를 궁금해하잖아. 이대로 두면 결혼식은커녕 아이가 무너질까 겁나. 라며 울먹였다. 경준도 한숨을 내쉬며 결혼이 코앞인데. 이거 어쩌면 좋으냐. 저 녀석이 날 원망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는 건지 참 모르겠어라고 했다. 태호가 그러는 동안 은영 쪽도 적지 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 새 신부가 당장 드레스를 맞추고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신랑이 제정신이 아니니 일이 더디게 진행됐다. 은영 부모는 이 결혼 무사히 치를 수 있긴 한 거냐. 우리 사돈들 분들하고도 뭔가 소통이 부족해 보인다며 거듭 걱정을 토로했다. 은영은 둘 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의사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날짜를 바꿀 수는 없으니 저도 곧 태호 오빠랑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라고 대응했지만 속으론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할 즈음이었다. 태호가 점점 예민해지면서 가족과 예비 신부 모두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지만 누구도 먼저 결단을 내리진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은숙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태호 방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태호가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허리만 살짝 들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조심스레 모아 휴지에 싸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은숙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기가 항상 걱정해온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애써 감추고 있었다니. 그런데도 매번 괜찮다고만 했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날 저녁, 은숙은 경준과 진지하게 상의했다. 태우가 머리카락이 저렇게 빠지는데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결혼이 코앞이라고 해도 몸이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우리라도 강제로 병원을 데려가든 뭔가 조처를 해야 해. 경준도 눈썹을 찌푸리며 그러게. 아이가 너무 참아왔나 봐. 그런데 막상 우리가 끌고 가려 해도 태호가 거부하면 어떡하지? 혹시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겁나 라고 걱정했다. 둘은 한참 고민하다가 먼저 은숙이 은영과 접촉해보면 어떨까 하는 결론을 냈다. 은숙이 그래. 며느리 될 애가 오히려 태호를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라고 말했고 경준도 좋지. 아무래도 그 아이가 태호랑 직접 대화하는 편이 수월할 테니 라며 동의했다. 다음 날 은숙은 용기를 내어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하지만 너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태우 일 때문에 그래. 은영은 긴장된 목소리로 어머니, 저도 사실 오빠가 걱정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만나서 자세히 얘기 나누면 좋겠어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주말 오후 둘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가 티타임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흐뭇할 일이지만 지금은 서로 걱정과 긴장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은영아, 혹시 태호가 요즘 집에서도 머리카락을 많이 흘리고 밤마다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너랑 만날 때도 그런 티가 나니? 은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은영은 한숨을 내쉬며 네, 사실 드레스샵에 갈 때마다 모자를 벗길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가 심해 보이고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여서 걱정이 커요. 저도 병원 가보자고 했는데 오빠가 극구 거부하더라고요. 은숙은 우리도 아이가 부담될까봐 세게 못 밀어붙였는데 이대로 두면 정말 건강까지 상할까봐 겁이 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호가 혼자서만 결혼 비용이나 회사 문제를 감당하려는 것 같아 자존심이 세서 뭐든 스스로 해내고 싶어하는 애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을 꺼냈다. 은영은 목소리를 낮춰 맞아요. 저도 오빠가 너무 혼자 이겨내려 해서 안타까워요. 제 아버지도 결혼식 규모나 예산 문제를 빨리 확정하길 바라시는데 오빠가 자꾸 미루다 보니 저도 여러모로 곤란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오빠 건강이 먼저잖아요 라며 문시울이 붉어졌다. 둘은 한참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일단 태호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주말에 한번 제대로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결론을 냈다. 양가 부모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태호가 그걸 달가워할지는 미지수지만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은숙은 그래. 아들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얘기하면 결혼이니 예단이니 다 무시하고 그저 태호가 얼마나 힘든지 먼저 들어주자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의논하자라며 큰 결심을 했다. 은영도 네. 저희 부모님도 사실 오빠가 무너질까봐 걱정 많으세요. 그날 모이면 제 부모님도 좀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오빠를 다독여 주실 거예요라고 화답했다. 그렇게 해서 주말에 양가 부모와 태호, 은영이 한 집에 모이기로 날짜를 정했다. 태호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표정이 굳어졌고 뭘 또 그렇게까지 예단 문제면 차라리 제가 알아서 조정하겠다고 투덜댔으나 은영이 정색하며 오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우리 결혼인데 왜 자꾸 내가 혼자 다 끌어안고 몸이 상하니. 부모님들도 만날 겸 다 같이 이야기 좀 해봐. 그리고 나한테도 너 속마음 좀 말해주면 안 돼? 라고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태호는 한편으로 한껏 지쳐 있었기에 그래. 차라리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상황이 정리되면 좋으려나라는 모순된 기대도 있었다. 주말이 되어 양가 부모와 예비 부부가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다. 태호는 머리를 짧게 정리했지만 이마가 많이 넓어진 게 확연히 드러났다. 경준과 은숙은 속으로 애타면서도 차마 대놓고
머리가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묻지 않았다. 은영의 아버지는 잔잔한 음성으로 태우군. 요즘 힘들지. 결혼은 큰일이니 어느 정도 긴장하는 건 당연한데 자네가 아주 야위고 머리까지 빠졌다니 우리도 마음이 안 좋네라고 말을 꺼냈다. 태우는 손가락을 굴리다 죄송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겹쳐서 결혼 준비 제대로 못해서 실망하신 거 아니신지라며 작게 답했다. 그러자 은숙이 부드럽게 우리가 실망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야. 태우야, 너무 힘들면 솔직히 말해야 하는 거잖니. 너 혼자 해결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너를 못난 애로 볼 리도 없고 은영이 부모님도 너를 나쁘게 보시지 않을 거야. 근데 왜 자꾸만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해? 라고 물었다. 경준도 나도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결혼 준비는 너랑 은영이한테 맡겨두면 잘할 줄 알았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할 줄 몰랐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호의 눈앞이 시큰해졌다.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고집해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을 떼기가 쉽지 않았다. 은영 아버지도 한숨을 내쉬며 자네가 부담되는 건 이해해. 우리 쪽에서도 욕심을 부린 면이 있을 거야. 딸 결혼이니 한 번 정도는 멋지게 치르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식 규모가 무슨 소용인가. 신랑이 건강을 해치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지라고 말했다. 은영 어머니 역시 그래. 태호야, 내가 예의 바르고 성실한 청년이라는 건 우리도 알아. 그런데 결혼 준비에 대한 부담을 전부 짊어지려 하면 이게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터지는 것 같아. 머릿속에 고민이 가득 차면 머리카락부터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니라고 부드럽게 이어갔다. 그렇게 네 사람의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가 쏟아지는 가운데 태우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분명 이런 자리를 상상했을 때는 난 말 안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정작 이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니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했다. 그리고 은영이 조용히 가까이 다가와 오빠. 나도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얼마나 무섭다고 느꼈는지 알아?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게 더 두려웠어라고 말하자. 태우는 결국 울컥한 감정이 폭발했다. 눈물이 핑 돌아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머리카락이 빠져볼 만큼 괴로운 상황까지 몰렸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한 번에 쏟아진 것이다. 죄송해요. 저 진짜 막막해서 결혼 비용도 그렇고 회사에서 잘릴까 두렵고 남자니까 결혼 앞두고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뒤늦게 토로했다. 자신이 회사 프로젝트에 발목이 잡혀서 주말마저 반납해야 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휴가도 못 낼 것 같고 혹시 구조조정이 닥치면 대출이라도 받아 준비했던 결혼이 엉망이 될까봐 밤낮으로 불안했다는 사실을 길게 털어놓았다. 예비 신부 쪽 요구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내가 무능해 보이진 않을까 싶어 오히려 더 숨죽여 고통을 참았다고 덧붙였다. 경주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함을 온전히 파악했다. 그래. 그런 회사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왜 미리 말 안 했니? 아빠가 요즘 회사 돌아가는 사정은 잘 몰라도 내가 정말로 위기라면 우리가 돈 마련하는데 더 나설 수도 있었잖아라고 했다. 은숙도 눈물을 훔치며 맞아. 우리는 너 걱정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괜히 남자 체면 때문에 혼자 다 이겨내려 해서 결국 머리까지 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은영의 부모도 태우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나니 결혼식 규모나 예단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은영 아버지가 그렇다면 일단 회사 문제부터 너희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어떻게든 방안을 찾고 결혼식도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준비하는 게 맞겠구먼이라며 차분히 정리했다. 이날 대화에서 태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변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은영은 그의 손을 꼭 잡고 오빠. 나도 직장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좀 욕심내셨지만 신랑이 이만큼 힘든 줄은 몰랐던 거야. 나도 좀 더 일찍 눈치채서 오빠 손 붙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경준과 은숙도 각각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 오히려 다행 이제부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너도 굳이 체면 세우려고 하지 말고라는 말로 태호를 다독였다. 그렇게 감정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면서 태호는 온몸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걸 느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도 이제 부모나 은영에게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사실 이 정도로 빠진 걸 보면 병원 가봐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또 괜히 병원 가서 스트레스성 탈모 판정받으면 내 상황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 겁이 났어요라고 솔직히 밝혔다. 은숙은 그럴수록 더 늦기 전에 진단받고 치료하면 나아질 수도 있는 거잖니. 엄마가 예약 잡아줄 테니 이번 주말이라도 같이 가보자라고 제안했다. 태호는 머뭇거리다 결국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했다. 그날 양가 부모와 예비 부부는 밤늦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주 중에 병원 진료 일정을 잡고 결혼 예산도 과한 부분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은영 아버지는 결혼이 성대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라며 웃었고 경준도 직장 문제는 내가 좀 더 알아봐 줄게. 혹시 내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다면 결혼식을 이미 잡았다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아예 묵살하긴 힘들 테니 나도 인맥 좀 활용해보겠다고 격려했다. 태우는 그러한 말들이 전부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하게 들렸고 내가 정말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에 가슴 한편이 뻐근해졌다. 병원 진료 약속을 잡은 그 주말 태우는 결국 부모인 경준은숙과 함께 전문의와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머리 상태를 확인하고 스트레스성 탈모가 진행되는 것 같다. 두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서 정신적 부담이 줄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다. 태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허무함이 동시에 들었다. 역시나 스트레스성 탈모였구나. 이 모든 게 내 정신이 버티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라니 싶어 한편으론 한심해졌지만 적어도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의사가 권유한 약과 토닉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걸 전해 듣고 나니 오랫동안 짓눌렸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었다. 경주는 병원을 나오며 너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회복되려면 이 약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야 한다. 회사 일도 심각하면 아빠랑 상의해서 일정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힘주어 말했고 은숙도 엄마가 이제부터 내 식사랑 수면 패턴도 챙겨볼게. 내가 싫어도 할 수 없으니 포기 말하라며 가볍게 웃었다. 태우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는 나도 거부하지 말고 도움을 받자. 괜히 강한 척만 하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고 다짐했다. 병원 진료 뒤로 며칠이 지나자 은영이 제안했던 웨딩 촬영 일정도 다시 잡혔다. 은영 쪽 부모 역시 결혼식 규모를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로 해서 예단 예물에 들어갈 비용도 많은 부분이 절약될 예정이다. 태호는 부족한 부분은 대출로 해결하되 빚이 크게 늘지 않도록 신혼집 전셋집도 조금 더 소박한 곳으로 알아보자고 마음먹었다. 예비 장인장모도 처음엔 우리가 과하게 욕심냈지. 둘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됐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문제에 대해서도 작은 반전이 생겼다. 태호가 상사에게 조용히 곧 결혼해서 휴가가 필요한데 프로젝트가 이렇게 연장되면 도저히 예식 준비를 못하겠다. 혹시 며칠 휴가를 유연하게 쓸 순 없겠느냐고 호소하자 상사가 처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인력 감축이 고지라라고 떠봤다. 그러나 태호가 이미 집에서 아버지가 수소문한 직장 내 인사 절차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놓은 뒤였기에 이번에는 저도 알 건 다 압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거 잘 알지만 결혼식마저 무너뜨릴 생각은 없습니다. 최대한 야근으로 커버할 테니 며칠간만은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단호히 요구했다. 상사는 예상치 못한 태호의 태도 변화에 약간 당황했으나 결국 이 직원이 아예 손 털고 나가버리면 인력 감축 전이라도 손실이 크다고 판단해. 좋다. 그 대신 내가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휴가를 가는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협상을 했다. 태호는 이전 같으면 그런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이번에는 부모와 예비 신부의 적극적 지지를 믿고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주요했다. 물론 야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결혼식 전후 며칠 휴가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은영은 잘했어. 결국 문제를 숨기기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오빠가 이렇게 한 발 내디뎌줘서 나도 안심이 되라고 환하게 웃었다. 태호가 회사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두 사람의 웨딩 촬영이며 예복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한편 탈모 치료도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복원된 건 아니었지만 더 빠지는 속도가 약간 줄어든 느낌이 들었다. 무엇보다 혼자서만 숨기는 상태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은영이 요즘 머리는 좀 어때?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며 안부를 물을 때 태호가 숨김없이 그래도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였다. 오히려 부모가 생각보다 힘이 드는 일 아니더냐.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야 한다고 할 때면 태호는 네, 이젠 알겠어요라고 젖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전 같으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고집을 부렸을 텐데 이젠 자존심보다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우선하게 된 것이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양가 부모도 서로 자주 연락하며 예식 당일 식순이나 하객 응대 등을 구체화했다. 경주는 은숙과 함께 우리가 아들 결혼식에서 크게 할 건 없지만 식장에서 소소하게 챙길 것들은 미리 체크해두자며 메모를 만들었다. 은영 부모 역시 드레스 촬영 리허설도 잘 끝났고 이제 본식만 제대로 치르면 되겠네. 우리 사위가 요즘 한결 밝아진 것 같아. 다행이야라고 안도했다. 은영 역시 드레스샵에서 시안을 맞춰보며 태호와 함께 식사 시간을 갖는 횟수가 늘었다. 둘은 결혼식 끝나고 나면 신혼여행은 어떻게 갈지, 신혼집 정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하며 웃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회사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본인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루머가 현실화되는 듯 보였던 것이다. 태호는 잠시 마음이 요동쳤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과 은영에게 곧장 이 사실을 전하며 만약 내가 잘리게 되면 어떡하지? 라며 솔직히 불안을 털어놓았다. 경주는 사실 아빠가 사람들 좀 수소문해봤더니 단칼에 잘라버리긴 쉽지 않을 거라는 말도 있더라. 내가 결혼식을 앞둔 상황이니 최소한의 배려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대비책을 생각해두자. 결혼 무산되는 일은 없겠지만 살림살이가 빡빡해지면 우리가 좀 더 보태줄 방법도 있고라고 설득했다. 은숙도 맞아. 그리고 결혼식 마치고 나서라도 회사를 옮긴다 해도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고 위로했다. 태호는 그 말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었는지 감사해요. 전에는 이 얘길 못 꺼내서 혼자 지옥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한결 편안해라고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렇게 회사 사정이 여전히 불안정하긴 해도 가족과 예비 신부가 같이 문제를 마주하겠다고 선언하자 태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그러다 보니 탈모 증상도 조금씩 완화되고 표정도 차차 밝아졌다. 은영과는 한동안 삐걱거렸던 분위기도 회복되어 오히려 둘이 서로 잘해주려 애쓰는 달달한 국면이 찾아왔다. 은영이 오빠, 결혼식 준비로 힘들 때 날 탓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내가 도울 건 없을지 함께 고민하자라고 해주면 태호는 그래. 그게 우리가 결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드디어 웨딩 촬영 날이 왔을 때 태호는 예전처럼 모자로 정수리를 가리고 다니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헤어스타일을 정돈해 촬영장에 들어섰다. 탈모로 인해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지만 그게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은영이 오히려 짧게 자른 스타일도 어색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더 좋아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 촬영 스태프도 신부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신랑님도 표정이 좋으시네요. 환하게 웃어주세요. 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태호는 은영과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몇 달 전만 해도 꿈조차 꾸기 싫었던 결혼의 순간이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했다. 사진사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래,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자. 어차피 우리 둘의 인생이니까라는 작은 다짐이 일어났다. 바로 이 시점이 태호에게 큰 전환점이었다.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게 되면서
태호는 자기도 몰랐던 숨통이 트인 느낌을 받았다. 한편 은영과 양가 부모도 결혼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가 서툰 욕심을 부리다가 아이를 너무 몰아세웠나라며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은 반전은 이미 늦었다고만 여겼던 태호가 다시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결혼 준비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태호와 은영은 일정을 하나하나 최종 점검했다. 예식장 담당자와 리허설을 마치고 양가 부모도 피로연 자리 배치나 하객 응대 순서를 확인했다. 차분히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태호는 마음 한켠에 여전히 회사 구조 조정이라는 불안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가족과 은영 쪽 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설령 회사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어떻게 다시 일어서면 좋을지를 의논해 두었기 때문이다. 또 만약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결혼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내가 초라해지면 상대 부모가 결혼을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이전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결혼식 당일 태호는 예상 밖으로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예식장에 들어섰다. 그동안 수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덕분에 머릿속엔 결혼은 의외로 주변의 협력이 필요한 큰일이라는 자각이 뚜렷이 자리 잡았고 모두가 자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머리카락이 다 복원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더 빠지지는 않는 정도로 진정되어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터럭 모양을 잡았다. 눈썹 아래로 수심이 가득하던 예전 표정도 어느새 사라졌다. 경준이 타일을 매만져주며 우리 아들 이제 어른 되는구나. 고생 많았다라고 말했을 때 태호는 왠지 모르게 울컥하면서도 뭉클한 감정을 느꼈다. 아, 드디어 오늘이구나 하는 실감과 함께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은 은영을 처음 본 순간 태호는 숨이 멎을 듯했다. 최근까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서로를 오해하기도 했지만 이제 막상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영을 보니 마음이 묘하게 짠했고 동시에 가슴이 벅찼다. 은영 역시 턱시도를 차려입은 태호를 보며 이렇게 늠름한 사람인데 왜 그동안 그렇게 혼자 괴로워했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 둘은 눈빛을 마주하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촬영사가 신랑 신부님 지금 표정이 최고예요라며 카메라로 순간을 담았다. 예식장에 모인 하객들은 모두 두 사람을 축하했다. 오래전부터 태호의 고민을 살짝 알고 있던 직장 동료들은 우리 태호가 결혼 준비로 고생했다던데 다행히 잘 됐구먼이라며 입을 모았다. 은영 쪽 친척들도 신랑이 선해 보인다. 뭐든 열심히 하는 청년이니 둘이 잘 살겠다며 미소를 보냈다. 양가 부모는 복잡다단했던 지난 과정을 떠올리며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다라는 느낌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결혼식 자체는 특별한 트러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주례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태호와 은영이 서로 서약을 하는 장면에서는 은숙과 은영 어머니가 가볍게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동안 머리카락이 빠지고 예식장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니 많이 하던 온갖 문제가 잊혀질 만큼 두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상징적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순서에서 경준과 은숙은 태호의 손을 잡고 그동안 힘들었어도 이 순간을 위해 버틴 거니까 축하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은영 부모도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힘들 땐 언제든 우리에게 와라라며 신랑에게 다정한 마음을 건넸다. 태호는 감사 인사를 하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망칠까 봐 두려워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올라 되레 코끝이 시큰해졌다. 피로 현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태호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계속 번졌다. 동료들이 야, 너 탈모 심하다더니 의외로 괜찮아 보이네. 괜히 걱정했나 보네라고 농담을 하면 태호는 그러게 말이다. 한동안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는데 요즘은 조금 괜찮아졌다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예전 같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탈모 이야기를 태연이 언급할 수 있게 된 건 그만큼 마음의 짐이 덜어졌다는 증거였다. 은영도 이런 태호의 변화를 느끼고
곁에서 우리 신랑이 요즘 한층 든든해졌어요라고 칭찬을 덧붙였다. 결혼식을 마치고 둘은 간단한 신혼여행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 떠났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호는 은영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 생각해보면 이게 대수로운 일인가 싶다가도 난 저 탈모 한 번에 생사를 오가며 고생했어라고 했다. 은영이 그걸 나한테 조금 일찍 털어놓았으면 내가 같이 고민해줬을 텐데 오빠가 자꾸 혼자 이겨내려 하니까 내가 알방도가 없었잖아라고 대답했다. 태호는 그녀 손을 꼭 잡으며 알아.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는 같이 힘을 합쳐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배웠어. 회사에서 만약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도 혼자 끙끙 앓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이랑 당신 부모님도 다 도와주신다고 했으니라고 약속했다. 신혼여행지에서 맞는 첫날 밤, 태호는 모처럼 편안한 잠을 잤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탈모 증세를 걱정하며 괴로워했던 자신이 떠오르면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결에 은영이 팔짱을 끼며 오빠, 이제 우리식 올렸다고 끝이 아니야. 인생은 길고 또 다른 어려움이 언제든 온다고 하더라. 근데 적어도 이번처럼 숨기진 말자라고 속삭이자 태호도 중얼거리듯 응,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응수했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웃음을 지으며 긴 갈등과 충돌 끝에 얻은 평온을 만끽했다. 그 후 태호가 회사 구조 조정 소문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생길 다양한 사건들은 아직 예정된 바 없었다. 하지만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가 혼자 마음속 골마가며 고통을 견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 닫힌 문 뒤에서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된다. 은영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론 오빠 혹은 남편과 뭔가 이상하면 대뜸 왜 그러냐고 몰아붙이기보다 한 발 물러나 그의 입장을 헤아리고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방법을 익혔다. 양가 부모 역시 결혼 준비가 이렇게 복잡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진짜 문제는 예식 비용이니 예단이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 생긴다는 걸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태우와 은영은 하나의 갈등을 다소 극적으로 해소해냈다. 결혼식 직전까지 부글부글 끓던 위기가 결국 정직한 대화와 주변의 도움이 더해져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머리카락 한 줌씩 빠질 만큼 괴로웠던 시기야말로 어쩌면 두 사람이 앞으로 부부로서 살아갈 때 하나의 커다란 시험이자 경험이 되었을 터였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이제는 비교적 여유로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니 탈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그리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곡절이 많겠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라는 믿음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가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앞에서 배우자와 가족이 서로를 보듬고 지지함으로써 해답을 찾아가는 것. 때로는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태호의 예는 그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줬다. 이제 그들은 가족과 예비 신부 쪽 모두에게 집안의 자랑이기보다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은, 마땅히 보듬어줄 존재라는 위안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생에 이런 일은 흔하다. 결혼이든 취업이든 누군가가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을 때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마침내 마음을 열고 난 힘들다고 내뱉는 순간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도움을 준다. 그 덕에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되고 스스로도 한 단계 성장한다. 태호에게 결혼식은 그렇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배우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머리카락 빠짐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늘 긴 사연을 들어보며 가족과 예비 배우자 사이에 말 못할 고민이 얼마나 큰 상처로 번질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네요.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머리카락까지 빠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 주변의 애정 어린 관심과 도움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은 예쁜 예복과 멋진 예식으로만 완성되는 행사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질 인생 전체를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이죠. 그러니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껴안기보단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주위에선 결혼 앞두고 다들 그렇지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연 속 주인공처럼 탈모까지 올 만큼 괴로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남몰래 혼자 앓기만 한다면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겠지요. 하지만 이 사연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협력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대화가 멈춘 순간부터 갈등은 깊어지지만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이 사연에서 잘 배울 수 있었어요. 오늘 사연 부스를 통해 혹시 마음속에 비슷한 고민을 품고 계신 분도 작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를 써서 머리카락 빠지는 걸 숨기듯 속마음을 숨기고 괴로워하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상치 못했던 힘이 샘솟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부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혹은 특별히 나누고 싶은 기쁜 일이 있다면 언제든 편지를 보내주세요. 이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작지만 큰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진솔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